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두 분이 양쪽 어느 쪽 신랄하게 비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했지만 가끔 이렇게 뭐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댓글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댓글을 소개하고 그 중에 운이 좋은 분 두 분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린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면 영화 상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룸에서 다뤘는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코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초기 투자금은 LG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21년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 8,500여만 원을 팔았는데 원래 돈이 있던 거가 좀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상화폐 계좌로 넣어서 그걸로 산 거다. 모두 실명 거래했고 뭐 대선 자금 써지 않았냐라고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아니다. 그 기간에 인출한 돈은 440만 원밖에 없다. 이건 정확하게 이제 그 기간을 한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혹시 그 돈 현금에서 다른 데서 쓰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 뭐 폭락도 있었고 9억 1,000여만 원어치의 계좌 잔고가 가상화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된다. 또는 그런데 이건 뭐냐. 짧게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해명이 더 꼬였죠. 그래서 꼬였습니까? 구체적인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가 김남국 의원이 계좌 이체 내역, 인출 내역 이거를 궁금해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에 그 주식을 샀냐. 그리고 그 주식에 몰빵한 이유는 뭐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거기에 다 몰빵을 해요. 박성태 기자님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전 재산, 현금 가진 전 재산 저는 다 할 수 몰빵을 있어요. 전 재산이 많지 않아서 리스크가 네. 크진 않아요. 9억인데?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억이 있는데 그거를 그건 못하죠. 한 가상화폐에다 몰빵을 해요. 왜 몰빵했어?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그건 없어요. 스타일일 수도 있지 않나요? 스타일로 9억 원을 이렇게 몰빵을 해요? 어떤 정보 없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의혹 제기는 위믹스가 뜰 줄 알고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몰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박원석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위믹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해명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의문점들이 계속 생깁니다. 본인이 주식 판돈으로 이제 코인 샀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계좌 내역도 공개를 했어요. 예. 증권 계좌 내역도 공개하고 또 K뱅크라고 그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연결된 그런 은행에 입금된 것도 공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것도 공개했는데 문제는 그해 연말에 재산 공개를 했는데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니까 예. 주식 매각 대금만큼 현금 보유 자산이 는 걸로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농협은행에. 저희가 아까 보도한 거죠. 네. 근데 오늘 농협은행에 그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그 자금에 그 주식 매각 자금의 이동 그 경로에는 농협은행은 없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재산 공개는 이거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검증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계좌 검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해명도 소명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 주식 지금 나오는데 판돈 이제 예금이 21년에서 22년 9억 이상이 예금이 확 늘었죠. 지금 9억 가운데 4천만 원이 늘었는데 칸인데. 예. 저렇게 예금이 늘면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소명을 했습니다. 이거 주식 판돈이다. 하고 급여. 네. 근데 급여가 국회의원 급여가 사실 1억 좀 넘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셨으니까 국회의원 알겠지만. 급여는 또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축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재산 신고를 보면 또 확 줄어요. 현금 예. 보유가. 왜 줄였냐? 전세대금 때문에. 예. 그리고 남은 잔액이 저 정도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만 보면은 조 얘기만 보면은 딱 이게 아구가 맞아요. 그쵸. 속된 말로. 예. 근데 원투가 오늘 맞죠? 나온 해명은 딴 얘기잖아요. 갑자기 가상자산이 저기 주식 판돈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집어넣어서 그거 가지고 위믹스 코인을 샀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해명하고 저 재산 공개 내역이 배치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 앞서 기자에게 답을 했는데요.
가상화폐 매각해서 재산이 7, 8억 가량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면 지금 2021년 2월 달에 최초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그 위믹스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2022년 2월 말쯤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이의 거래 경위를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해명 내용에는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예. 전부 빠져 있어요. 얼마일 때 자기가 얼마치를 사서 얼마까지 올랐고 나중에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걸 갖다가 다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다라는 걸 소상히 설명해야 지금 되는데 코인 위믹스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저게 지금 2021년과 22년입니다. 21년 2월 이후에 산 걸로 됐습니다. 그때 가상계좌 거래로 입금을 했다고 10억 원 정도를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2월에서 한동안 약 200원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한꺼번에 무슨 뭐 80만 개를 산 건지 점진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 산 그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상히 밝혀야 이게 해명이 되지. 그런 걸 안 밝히고 오늘 한 얘기만 가지고서 한 점 의혹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앞서 이제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위믹스 저 코인에 저렇게 올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 행태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글로벌 가상화폐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 위험한 가상자산인데 저기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80만 개 이렇게 올인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 배경도 본인이 조금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그래서 제가 PD는 김남국- 네. 김 PD 잠시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저렇게 조금 도식적으로 보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예금과 가상자산 산 돈이 약 9억 5천만 원 이상이 중복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오늘 설명을 놓고 보면. 그런데 저희 JTBC에 해명한 거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재산 신고가 예금이 약 9억 5천이 늘었으니까 그 돈이 뭔 돈이냐? 가상자산 이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저 2월, 3월에 사서 지금 막 올랐을 때 10월, 11월, 그러니까 22년이 되기 전에 일부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입장문엔 그 얘기는 없어요. 없죠. 22년 이후 2월 이후에 팔았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나와서 현금화한 적이 없다 그랬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국회에다가 예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네, 거죠. 주식거래 매각대금이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이면은 그 재산 공개 허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뭐가 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김남국 의원은 딴 거 뭐 입출금 계정 이거 필요 없어요. 예. 언제 얼마에 주고 가상화폐를 사고 언제 팔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라. 그러면은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김남국 의원에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장성철 의원님이 그래도 국회 선배시니까 네, 지금 장 소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 출처, 취득 경위, 그다음에 매각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뭐 계좌 몇 개 공개해 놓고서 봐라 증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 주장일 뿐이죠. 당장 재산 공개하고도 안 맞는데. 예. 앞서 저희 최기준 기자가 짚어본 그래도 남는 의문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또 그래프를 볼까요? 우리가 그래프를 잠깐 보면 주가 조작단부터 해서 그래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어쨌든 2월에 10억 원을 가상계좌에 넣었거든요. 21년 2월에. 만약 그때 샀으면은 약 500만 주예요. 근데 이거 2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주를 언제 샀고 몇 주를 얼마에 팔았냐라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근데 그때 샀는지도 정확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주장한 게 이제 21년 2월에 계좌에 10억 원을 넣은 것까지는 근거를 아니, 보여줬거든요. 넣었는데 언제 샀다라고는 얘기를 안 언제 샀다고는 하잖아요. 못하죠. 얼마에 언제 그렇죠. 샀는지는. 아니, 돈은 그리고- 넣어놨다가 저기 21년 지금 그래프에 보면 11월 이후에 샀으면은 정말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이제 거래소의 지갑이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위믹스만 샀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른 코인도 살 수 다른 코인도 있는데 샀겠죠. 그래서 지금 최초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FIU가 이게 이상거래다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를 한 시점, 즉 80만 개 정도가 그
이 어딥니까? 업비트 계좌에 들어왔다가 업비트라는 거래소 계좌에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간 예. 그 시점에 그 시세를 보면 한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였습니다. 저 코인이. 예.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에서도 대략 그 최고 60억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왜 60억이 9억 됐는지 그 경위도 좀 사실은 설명을 근데 해줘야 앞서 이제 됩니다. 저희한테 한 해명은 또 7, 8억 정도는 현금화를 했다. 수익이다라고 뭐가 얘기했기 뭔지 때문에 여부가 좀 섞여 있어요. 또 뭐 재산 신고랑 계좌랑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계정이.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해명이에요. 일단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공인이지만 김남국 의원이 오늘 저에게 한 해명인데요. 거래 정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건 나의 개인 정보인데 내가 왜 어떤 코인을 샀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때는 잘 벌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았냐. 근데 나는 왜 종목 다 까라고 하냐. 물론 이것도 뭐 얘기할 수 그럴, 있어요, 김남국 예, 의원이. 그럴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고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이 등장을 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기왕에 소명을 하겠다면 이제 그런 얘기로는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죠.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내세워서 뭐 이건 내 개인정보다 밝힐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거 지키시고 국회의원은 그만둬야죠. 아니 아까 박성태 앵커가 잘 보도하셨잖아요. 예. 뭐 정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뭐 떳떳하다 나 해명하겠다고 해놓고 불리한 거는 내가 왜 이걸 해명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거 모든 아니에요? 것을 걸 정도면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그럼요. 예. 아니 모든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얼마에 샀고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하려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남부지검에서 몇 번을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법에서. 이상거래라고 범죄 혐의는 아니다. 이래서 이제 기각한 거고 FIU의 이상거래 통보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통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오늘 김남국 의원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결국엔 수사를 부를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해충돌 문제. 사실은 공동 발의안.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안. 원래 21년부터 하는데 2년 정도 유예하는 안을 공동 발의했었거든요.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인이 가상자산을 사실은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공동 발의했다. 이걸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 법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만의 이익에 해당할 때 그게 이제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렇긴 하나 법적으로는 이해충돌 위반이 아니어도 예.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해충돌 이미 명백하죠. 권익위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의 해명이 자꾸 꼬이는데 공동 발의는 했지만은 이 찬성 표결은 안 했다. 물론 이제 2021년에 그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본회의를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결을 안 했어요. 찬성 표결을 안 한 게 아니고 표결을 안 했어요. 아예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죠? 예. 예. 근데 2022년에 법안이 또 발의됐거든요. 이제 이른바 대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1년 발의 법안은 2023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거고 예. 2022년 발의 법안은 2025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었습니다. 2022년에 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순간순간 그 본인한테 대한 문제 제기를 모면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그 핑계, 변명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자기가 그냥 참석 안 하고 반대한 것만. 그러면 좀 불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신 있게 찬성 안 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있습니다. 여야를 고르게 저희가 까야 되기 때문에 깐다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고르게 비평을 비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이해하시겠죠? 예. 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지금 저희가 카톡이 약간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하다가 우리 김 작가한테 혹시 윤리위 끝났어요? 안 이렇게 물어보고 끝났어요.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카톡이 안 되니까 직접 물어볼게요. 김 작가 윤리위 끝났어요? 김 작가 없네. 안 끝났어요. 아니 끝났어요. 장성철 예, 안 끝났다고 소장이 윤리위하고 지금 상시적으로 소통을 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지금 뉴스에는 제가 속보를 해봤는데 아직 없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간 망언 설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정무수석과에 대해서 공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말이 있었죠. 어떻게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리위원과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 윤리위원회지 지금 윤리위원회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 이전 윤리위원과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지금 카톡으로 물어보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음.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래요. 지도부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면 이번 기회에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워딩까지 쓰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부도 지금 강경한 것이고 예. 자칫 잘못해서 태영 의원을 징계를 안 한다면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라는 인상과 이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말이 5.18이에요. 근데 이번 5.18에 그 여권의 지도부들이 기념식에 다 참석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뭐 1년 이상의 중징계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태영호 의원은 초반만 해도 뭐 중징계까지는 아닌 걸로 보였는데 이게 이진복 정무수석과 나눴던 대화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없는 말을 과장했다. 결국엔 없는 말을 지어냈다. 그것도 대통령실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공천 개입 논란이 나오는데 태영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 출마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탄원서 당원하고 일반 국민들이 같이 탄원서를 냈는데 얼마 전 조선일보가 그걸 이제 가짜 당원이 있다라고 기사를 쓰는 바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일반 국민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가짜 당원이냐라고 이제 갑자기 발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발을 하더라도 두 최고위원이 뭐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냥 뭐 항의하고 뭐 반발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한번 1인 시위하고 그 정도지 뭘 가지고 반발을 하겠어요. 또 이게 뭐 독립운동하거나 민주화운동 하다가 지금 징계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예. 대통령실을 오해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중징계는 필요한 거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있고 또 보좌진 갑질 의혹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나올 게 있어요? 줄줄이 사탕 대기하고 있어요. 몇 개 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도 안 열어버리잖아요. 경징계를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최고위원 열어가지고 두 의원이 참석하고 또 사과하고 예. 또 뭐 죄송한 표정 짓고 그렇게 좀 수습하는 건데 예. 그런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이거는 중징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강력한 의제 표현이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 대표도 윤리의 쓴맛을 보고 물러났는데 지금 뭐 순천 이쪽을 돌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윤리의 중징계로 물러나는 건 어떻게 보면 약한 수순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점이 있죠. 어쨌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대화, 그걸 가지고 보좌관들 앞에서 한 얘기가 예. 녹음돼서 유출이 됨으로써 지금 징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 두 사람 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다 이러고 넘어갈 거냐. 그게 참 애매해요. 사안의 무게로 봤을 지금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가서 대통령 쉴드 치는 얘기를 많이 하면 다음 공천 따는 당상이잖아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의 양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끊기는 그런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정무수석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안 한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거냐. 예. 근데 당내에서조차도 아마 저런 얘기 했을 거야. 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당 밖에서는 이진복 수석의 전력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위협을 공개적으로 가했던 사람인데 저런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뭉개고 넘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근데 그걸 어떻게 사실을 일단 양 두 사람의 주장만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아까 저도 소개했듯이 단언컨대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진복 수석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 사실을 증명하기는 아니 증명하기 어렵죠. 어렵죠. 진상조사한다 그래도 그걸 밝히기는 네. 어려운데 뭐 이진복 수석 던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진복 진정하십시오. 수석은 더 이상 정무수석 하면 안 돼요. 어.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면 이런 의혹을 샀으면 네,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최소한의 형평성이 맞는 거죠. 제가 그때 이진복 수석의 말을 딱 눈에 띄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어봐서 답할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 있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가 또 딱 집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보니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살짝 밑자락을 까는 거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지금 속보가 떴다고 합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징계는 뭐 안 날 것 같고 다음에 또 회의를 하나요? 왜 안 내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성과가 컸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또 정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라는 아,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려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윤리위에서 이거 해버리면은요 이게 또 희석이 되고 반감이 되잖아요. 좋은 뉴스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예. 이번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제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참 재를 뿌리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는 또 안 열겠네요. 아니 뭐 수요일 날 윤리를 열어서 할 수가 있고 수요일날 열리기로. 알겠습니다. 목요일 전에는 결정 날 것 같아요. 사실 정치계에서는 이제 그런 쪽도 뭐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이슈를 다른 이슈가 못 삼키게. 그럼요. 그럼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뭐 얘기만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갔잖아요.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평가를 두 분에서 뭐 쓰고 싶은 말로 해주시죠. 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대 난망 손해. 잠시만요. 쓰신 게 손해인가요? 네. 전 두 가지로 하려고. 두 가지로. 짧게 짧게. 뒤에다 앞에 적은 것 같은 지금 잘못 적은 이거 재활용인가요 저희? 아닌데 아니 손해를 우리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손해 봤어요. 손해 봤어요. 아니 대통령께서는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얻어 드셨는데 여기서는 숯불고기를 구워 줬잖아요. 구절판에 기시다로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오므라이스 주고 소고기 얻어 먹고 어마어마한 손해다. 네. 라는 계란하고 생각이 소랑. 그럼요. 이거는 진짜 이건 다시 한번 외교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농담이고 동상이몽 같아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거 혹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뒤에 드신 줄 알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나 우리 쪽이나 예. 그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 목적, 성과 이런 것들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성과가 컸다. 미래를 위한 뭐 대국적인 결단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기시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국에 온 것 같고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핵공유 어떤 얘기했어요? 라는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뭐 우리도 껴줘. 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할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고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과가 많다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느낄 것 같다. 동상이몽이다. 동상이몽이다. 네. 뭐 기대 난망이었습니다. 사자성어로. 예,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고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시즌 2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제가 좀 자괴감을 느꼈던 건 두 정상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제가 꼼꼼히 지켜봤는데 그 메시지의 행간, 메시지 내용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얄미울 정도로 이 절제되고 예. 굉장히 노련한. 원래 옛날에 외상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후 최장수 외무대신 출신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메시지가 굉장히 절제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인다 반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뭔가 허술하고 해픈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예. 역대 내각의 모든 입장을 계승한다.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대 내각의 모든 입장 속에는 아베다마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예. 내지는 스가 이 직전 총리였죠. 그런 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다마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예. 그런 입장까지 다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건데 이쪽 저쪽에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본 정치 입장에서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혹독한 환경에서 슬픈 일을 겪은 예.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질문이 다시 오니까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주어가 없었죠. 그때. 오늘 일본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해석 기사를 쏟아냈는데 이게 예. 개인적인 거다. 뭐 산케이 신문 정도만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는 정도의 그 예. 입장이 나왔을 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다는 표현, 정서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진정성을 보이는 듯한 아주 노련한 면모를 보이는데 윤 대통령 뭐라 그러셨냐면 또 한 번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 속을 또 한 번 긁었어요.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일방이 일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 다 듣는 면전에서 옆에 일본 총리를 두고 일본에 사과 요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 기시다 총리는 정말 일본 총리다웠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로는 동상이몽, 기대단망, 약간 박한 평가를 주셨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한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댓글들이 좀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댓글 읽으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댓글들이 많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왔네요. 카톡이 되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님, 앙큼 농도라고 혈중 앙큼 농도. 언제부터 코인 투자가 죄였어? 코인 투자가 문제요? 돈이 많았다는 게 문제요? 라고 주셨습니다. 코인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그럼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김남국 한 명만 코인 갖고 있다는 거야?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신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한 건데 왜 뭐라고 하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분도 갖고 있을 텐데. FIU에서 뭐 통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거니까 투자 자체를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문제 제기할 때는 이해충돌, 원래는 코인의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이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그 부분 좀 지적을 했었죠. 아, 근데 거짓말인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재산 공개 여부도 그래요.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아직 의무적인 재산 공개 항목이 아니긴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오늘 한 해명에 따르더라도 본인의 신고 재산 15억 중에 한 9억 넘게가 지금 코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재산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신고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면 절대 안 돼가 아니에요. 비고란에 쓸 수 있습니다. 예. 실제 그 비고란에 남들이 알기 어려운 골동품이나 미술품, 귀금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쓰는 의원들이 있어요. 꽤 있죠. 예. 이게 이제 공직자 윤리로서의 자세인 거죠. 근데 평상시에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언행, 남들에 대해서 들이댔던 도덕적인 잣대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니까 문제 없다? 저는 그거는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이 못 된다고 보고요. 빨리 법 개정해서 다 공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공개해야 된다. 저도 뭐 거기 찬성입니다. 일단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재산 은닉, 탈세, 맞아요. 사실은 또 뒷돈 이렇게 악용되기가 쉽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럼 재산 공개하는 법의 취지가 그걸 막자는 거니까 코인을 당연히 넣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테이크5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해서 이건 마치 고딩들 돈 걷어서 간식 사 먹는데 그때마다 땡땡 떨던 한 친구가 알고 보니 강남 대형 아파트 거주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 뭐 이런 거였고요. 누군가는 앞서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긴 말 안 하겠다. 부럽다. 예. 그런 얘기를 그분 드리세요. 제 친구가 해가지고. 예. 그분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친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올렛님 질질 끌지 말고 싹 다 수사해라라고 했고요. 수수뱅이님은 코인 하시는 분 올인 많습니다. 앞서 이제 몰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올인이죠. 올인 많습니다. 그래서 쪽박찬 분들도 많고 김남국 의원이 그랬다는 건 모르지만이라고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분 하나 일단 드릴까요? 네. 예, 이분 일단 하나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국회의원들 전원 투자 금지 입법해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코인이든 뭐든 다 투자를 금지하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이해 충돌 여부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보유할 예. 수 있는데 요즘은 대체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추세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재산 공개 항목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동민니님 한일 외교 성과도 오므라이스랑 한우 툭불과의 차이인 듯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과 상당히 비슷한 아까 장성철 소장의 그 속뜻이 그거였군요. 예, 손에 밑지는 장사다가 오므라이스 닭 알과 어떻게 한우 툭불이 같냐라는 의견을 주셨죠, 그죠? 해석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제가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을 비판하거나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오므라이스랑 한우 툭불의 차이다. 네. 라는 것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얼님 한나라의 외교는 정제되고 노래내는 게 기본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영화 상품과 관련해서 쭈르님 저도 아까 골랐는데 저희 김 작가도 같이 골랐네요. 영화 상품권을 주셔도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유유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드려요. 친구 만들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김씨랑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월요일 닭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 D는 수요일 날 안나경 앵커의 뉴스룸 D로 또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